자, 다음 시간이 바로 나한테는 5초 전인데, 자, 물질미분 얘기 다시 할게요. 어, 물질을 따라가면서 바라본 시간적 변화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F는 MA, 이제 운동량 부동 법칙이잖아요. F는 MA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나요? 예를 들면 야구공이 있으면 야구공에다가 작용하는 힘이 있고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요 질량에다가 요 질량에 작용하는 힘을 요 질량 m에다가 여기 얘 속도가 있으면 그죠? 여기다 쓸까 그냥 그 우리가 이제 뉴턴스 세컨드 로우를 보면 우리가 이 어떤 뭐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게 속도 v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가해지는 힘 F가 존재를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 이 운동량 MV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F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식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물질 미분이 왜 중요한지가 감이 오죠. 내가 어떤 바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컨티뉴엄이라고 해요. 연속체. 컨티뉴엄 바디는 뭐 바디가 이렇게 있어. 뭐 이걸 뭐 배관 안에 있는 유체라고 봐도 상관없고 아니면 고체라고 봐도 상관없고 하여튼 컨티뉴엄 바디 연속체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요만큼을 내가 생각을 하는데 얘가 밀도도 가지고 속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얘 그리고 얘 주변에는 다양한 힘들이 작용해. 뭐 얘냐면 이제 주변 물질 때문에 트랙션 포스, 우리 컨택 포스인 트랙션 포스를 작용하고 뭐 온갖 종류의 힘들이 작용을 해요. 힘들이 작용을 해. 그런데 거기다 심지어 얘는 움직이기도 해. 모양도 바뀌어. 그러면 얘한테 이 시스템에 내가 뉴턴의 제2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로우 V라는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긴 하는데 얘가 그냥 시간에 미분이 되면 안 돼. 왜냐면 물질이 자꾸 움직이거든. 내가 물질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치면 되겠어요? 여기 내가 움직인 얘를 따라가면서 작용하는 힘을 봐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따라가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어떤 물리량이 필요하겠죠. 그게 그게 힘의 변화 서메이션 F에 해당되면 돼요. 그때 서메이션 F는 뭐가 있을까요? 서피스 요 서피스 우리가 잡은 서피스에서의 뭐 트랙션 포스들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의 바디 포스들 발륨에서의 뭐 보통 우리 로지 뭐 바디 포스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력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결국 요식을 쓰면 이게 바로 운동량 제2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은 물질을 따라가면서 바라본 운동량. 운동량. 이제 얘는 이제 운동량 로 V라고 썼지 내가. 의 변화율이에요. 이런 걸 정의할 이거가 필요하죠. 운동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물성은 물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이 움직이면 그 물성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도 물질이 가지고 있고요. 응력도 물질이 가지고 있고 뭐 밀도도 물질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질이 움직이면 걔네들도 다 움직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식들이 결국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물질 따라가면서 하는 미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 미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이게 미닝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물질 미분을 계산하나? 그거는 그냥 심플한 수학입니다. 물질 미분은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속도 u가 있는데 이 u가
function of x, y, g의 함수이기도 하고 속도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얘는 컴포넌트는 u하고 v라고 생각, w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UVW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그 각각도 그러니까 각각도 x, y, g, t 함수고 v도 x, y, g, t 함수고 w도 x, y, g, t 함수이고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물질 미분이 되려면 x가 y가 yt, g가 gt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딴 게 아니라 물질의 위치를 나타내야 돼요. 근데 교수님 저 물질의 위치 모르는데요. 자, 요거 지금까지 한 상황을 한번 이제 미분으로 물질 미분의 표현. 내가 물질의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자, 내가 U 혹은 V 혹은 W가 X, Y, G 함수였죠. 자, 우리 앞에 말했던 그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그리고 얘는 X도 T 함수고요. Y도 T 함수고 G도 T 함수예요. 그리고 얘 자체가 또 T 함수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느낌이 딱 왔죠? 그러면 du, dt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파샬 u, 파샬 x의 dx, dt. 이거 우리 했던 거잖아, 방금. 그죠? 파샬 u, 파샬 y의 dy의 dt.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가고요. 지금 얘를 따라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샬 u, 파샬 g의 dg의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여기는 왜 d고 여기는 왜 파샬입니까? u는 x, y, g 함수이고 t 함수이기도 되지만 g는 x, y, g는 t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파샬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t만의 함수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파샬 u, 파샬 t 이렇게 t만의 함수이기도 하니까. 혹시 이거 이해되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수님 나 x를 t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이 함수를 이게 사실은 언론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언론이에요. 물질의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 많은 물질들 다 따라갈 거예요. 파이프에 있는 각 점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수학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볼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U입니다. 이게 물질이면 이게 U가 되는 거야. 이게 물질이면 이게 V가 되고 이게 물질이면 이게 W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물질인 XYG가 물질 좌표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의 X 방향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속도 U고 요거는 속도 V고 Y 좌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바뀌어요? 요게 U를 앞에다 씁시다. 이제 요거 빨리 다시 이렇게 쓸게요. U 파샬 X의 U 그러니까 dx 내가 색깔을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라고 눈에 빨리 띄라고 쓰는 거예요. 요것도 빨간색으로 씁시다. 플러스 v의 파샬 y w의 파샬 g에다가 파샬 t에다가 u를 쓰면 이게 바로 물질 미분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 미분이에요. 왜냐? 이게 물질 좌표니까 물질 좌표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게 만족을 하는 거잖아. 물질 좌표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들 이 항을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뭐였어요? 요거는 i의 파샬 x, 그죠? 뭐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j의 파샬 y, 라플라시안 아니란다.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가 파샬 g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그다음에 u가 ui vj wk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u에다가 요걸 더해 보면 우리가 u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하면 잘 생각해보면 내적을 하는데 얘하고 얘는 같은 i고 이렇게 하면 j고 이렇게 하면 k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곱하고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u의 파샬 x 보이나요? v의 파샬 y w의 파샬 g 이렇게 쓰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질 미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벡터 로테이션 표현은 그렇다면 요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물질 미분의 벡터 표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냐면 잠깐만 이거를 다시 갖다 붙이고 붙여넣기. 물질 미분의 벡터 표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du dt는 이게 만약에 u가 물질 미분에 관련되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파샬 u 파샬 t 요거는 제일 뒤에 있던 거 여기 제일 뒤에 있던 요놈. 왜냐면 얘가 t만의 함수이기도 하니까. 물론 u가 스테디하다 t만의 함수가 아니면 얘는 없어지겠죠. 에다가 u의 그레디언트의 파샬 u 그레디언트의 u 이렇게 쓰이고요. 벡터 또는 벡터 퀀티티 u 바 벡터 컴에 대해서라면 du 바 dt는 파샬 u 파샬 t 다 바를 넣었어요. u의 u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속도의 물질 미분의 형태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냥 좀 쓸게요. 한 김에 이 속도의 물질 미분 우리 많은 물질들은 인컴프레서블해요. 인컴프레서블해서 우리가 d rho u dt 저기다 요게 인컴프레서블하다는 말은 부피가 바뀌지 않으면 밀도도 바뀌지 않겠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앞에다가 로만 곱하면 우리가 로만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이 돼요. 이게 그냥 운동량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 d 이렇게 dt의 로 v는 요거는 운동량의 물질 미분이 돼요. 운동량이 얼마나 중요해? 왜냐하면 요거에다가 우변에다가 가해지는 힘만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잖아요. 운동량 보존식이 되잖아.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보존식은 3개밖에 없습니다.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그리고 에너지 보존. 그 3개 가지고 우리 모든 식을 다 풀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물질의 어떤 변화가 연력학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쓰이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는 식은 자동으로 연력학 제2법칙이 만족되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은 별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결론 해석하죠. 이거를 이제 좀 구별하려고 그냥 미분식만 쓰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잖아. 이게 그냥 시간에 대한 미분인 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써도 되기도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u dt. 아이고, dt 대문자로. 그래서 얘 물질 미분이야. 얘 물질을 따라가면서 하는 미분이야. 요 u가 어디서 온 u냐 하면은 그 포지션에서 온 거란 말이야. 응? 요 관계식. 응? 요 관계식. 요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u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변수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온도 t가 물질을 따라가면서 변화량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슉 오면서 주변의 온도들이 다 달라지고 물질이 바람에 실려서 온도가 가잖아. 물질이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바꿀까요? dt 이걸 좀 헷갈리면 그냥 dt라고 해도 돼요. 하여튼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파셜 t u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물질 미분의 벡터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양이든지 간에 다 되는 거야. 어떤 양이든지 간에. 보다시피 여기 ddt라고 쓴 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컴포넌트로 쓰면 요렇게 쓰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시 챕터 쭉 넘어가서 9.8이 되나요? 자, 9.8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빠른가요? 전혀 안 빠르죠. 우리가 9.8 하기 전에 디퍼런셜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것도 까먹었네.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미셀레니어스 토픽의 첫 번째는 체인룰이었고요. 그죠? 우리가 이 체인룰을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이제 물질 미분도 같이 배웠어요. 그죠? 좋아. 물질 미분 너무 중요하니까. 체인룰 자체는 별거 아닌데 하여튼 물질 미분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두 번째는 디퍼런셜입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뭐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공학수학 1에도 보면 완전 미분 가르칠 때 내가 디퍼런셜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디퍼런셜은 기본적으로 디퍼런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변화량이라는 변화량. 그럼 우리가 어떤 f가 뭐 x, y, g의 함수면 df는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요게 df 요게 바로 디퍼런셜이에요. df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바로 디퍼런셜이에요. 디퍼런셜 변화량. 디퍼런셜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df라는 거는 옛날에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바로 어차피 우리가 앞에 상비분 방정식 1개 상비분 방정식 배울 때 이그제기 인티그랄 할 때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결과만 간단하게 쓸게요. df라는 거는 f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x 방향으로의 변화량에다가 x만큼 얼마 가고 y 방향의 변화량에다가 g 방향의 변화량에다가 왜 d를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x만 변수를 보고 yg가 고정된 거잖아. 그죠? x의 편미분이라는 건 x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다 고정시킨 상수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는 xg가 고정되고 여기는 xy가 고정되죠. 그러니까 이 고정된 좌표계에서의 그러니까 고정됐으면 그 말은 무슨 말? x 방향으로의 변화량만 본다는 거예요. 이건 x 방향으로의
변화량. 얘는 y 방향으로의 변화량. 여기는 z 방향으로의 변화량. 그러니까 각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다 합치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평면이라고 바라보는 어떤 선형화를 한 거죠. 이 말이 내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힘든 말인데, 지금 뭐 공학수학 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공학수학 원에서 다 그림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줬었어요. 평면을 만들고 거기에서 x 방향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 이그젝 인티그를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넘기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df dt라고 쓰면 f가 이거가 당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왜냐하면 디퍼런셜이 이러니까, 디퍼런셜이 이렇게 나타내지니까. 그러면 이거 어플리케이션은 이거 우리가 이걸 어디다 써먹냐? dy. 어휴,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셜 y dy 파셜 f에 dg에 파셜 g에 dg에 d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디퍼런셜이라는 건 이거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다음이 요 그레디언트인데, 그레디언트 벌써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지나가고 나면 사실 그레디언트라는 오퍼레이터를 배우면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오퍼레이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벌써 배웠죠. 라플라시안. 그죠?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내적을 하면은, 이렇게 내적을 하면 라플라시안이 돼요. 얘는 방금 전에도 봤지만 얘는 벡터가 아닙니다. 벡터가 아니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바를 안 썼잖아. 여기 바가 없잖아.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오퍼레이터. 왜냐면 이 스칼라잖아. 이 양이 이 전체가 보면 스칼라가 됐잖아요. 여기 봐도 이거 스칼라잖아. IJK가 없잖아요. 벡터형이 아니죠. 왜냐면 얘 벡터를 내적했으니까 스칼라가 됐고요. 이렇게 이것도 있는데, 나머지 그거 말고도 두 가지 오퍼레이터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오퍼레이터의 정의만 배우고, 실제로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는 적분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이 오퍼레이터 두 개는, 하나는 다이버전스고요, 하나는 컬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진도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섹션 9.8로 가세요.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 철자를 잘 쓰자. 오퍼레이터.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가 있으면 for a given 벡터 필드 U가 있어요. 벡터 필드 U가 있고, 그 컴포넌트가 UVW라고 합시다. 당연히 UVW는 XYZ 함수예요. 자, 우리가 divergence of F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definition of divergence. divergence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divergence of U 이렇게 정의합니다. 딱 봐도 알죠?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하고 벡터 필드를 내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칼라 펑션의 다이버전스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면 내적을 못하잖아. 벡터하고 내적을 못하니까. 그래서 벡터 펑션의 다이버전스가 존재하고요. 당연히 텐서 펑션, 예를 들면 스트레스의 다이버전스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양이에요. 스트레스의 다이버전스는 뭘 얘기하냐면 컨택 포스의 합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배울 거거든요. 내가 공학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어렘을 하나만 딱 골라라 그러면 내가 항상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고릅니다.
그거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응력의 다이버전스는 힘의 합력이다. 컨택 포스의 합력이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핵심 그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이전에 옛날에는 그 타이프라이터 시절에는 삼각형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프를 이렇게 div 해서 u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발을 썼을까요? 예, 당연히 발을 썼습니다. 그때도 이런 거 할 수 있었어요. 정의는 뭘까요? 이거는 당연히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에다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가 뭐예요? 파샬 x j의 파샬 y k의 파샬 g에다가 내적을 해서 u i v j w k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는 파샬 u 파샬 x 파샬 v 파샬 y 파샬 w 파샬 g 이렇게 됩니다. 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럼 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버전스만 해도 그레디언트만 해도 엄청 달랐잖아, 그죠? 근데 그레디언트에다 내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만 알고 있어도 거의 뭐별 문제 없어요.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일단은 뭐 노테이션만 배우면 돼. 사실 끝났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잠시 맛배기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어 피지컬 미닝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미분만 할 줄 알면 편미분은 미분만 할 줄 알면 되죠. 왜냐면 내가 파샬 u 파샬 x면 x만 변수를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처럼, 나머지 변수는 상수처럼 놓고 미분을 할 줄 알면 그게 편미분이니까 편미분하면 다이버전스 구하고 그레디언트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다이버전스의 피지컬한 미닝이 뭐냐 하면은 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근데 다이버전스의 피지컬한 미닝은 예를 들어서 U가 velocity field라고 그래요. 필드라고 하면 우리가 다이버전스 오브 U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어, 이제 부피 변화가 없다 뜻입니다. 부피 변화가 없으면 밀도도 변화 없죠, 그렇죠? 부피 변화가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압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력을 되게 높여도 부피가 변화가 없다. 그래서 incompressibility라고 그럽니다. incompressibility. 그러니까 incompressibility라는 거는 비압축성. 그 말은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속도장일 때 얘가 u가 속도일 때 다이버전스 오브 u가 0이라는 거는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잘 생각해 보면 부피 변화가 없으면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이 똑같겠죠. 그러면 인플로우하고 아웃플로우하고 똑같겠죠.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인이고요. 여기가 아웃이에요. 근데 두 양이 똑같은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연속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배웠잖아. 속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그 유량인데 그 연속 방정식 유체각 때 되게 많이 풀잖아요. 실제로 연속 방정식 여러분들 U1 V1은 U2 V2 뭐 Uin VAin은 Uout Aout 뭐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요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시스템의 질량 보존식이에요. 비압축성 물질의 질량 보존이라는 게 연속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벡터를 이제 드디어 오퍼레이터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내가 뭘 얘기해? 물리적인 얘기들을 막 하죠. 역학적인 얘기들을 막 하죠. 내가 기계공학은 몇 개의 식을 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량 보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물질 미분하면서 조금 설명해 줬죠. 그리고 질량 보존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질량 보존. 아, 교수님 비합축성 물질이라면서요. 비합축성 아닌 물질은 또 다른 식이겠죠? 예, 당연히 맞습니다. 비합축성이 아닌 물질은 당연히 다른 물질, 다른 식이고요. 비합축성이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 다 비합축성이에요. 예를 들면 물 비합축성이 아닌 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 가스예요. 가스인데 그냥 가스도 뭐 이기압 이 정도까지는 그냥 압축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우리 뭐 샤를의 법칙에 보면 안 그런데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한 이기압 정도까지는 그냥 인컴프레서블이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고속, 고압, 뭐 예를 들면 하이퍼소닉 뭐 그러니까 뭐 비행기 엄청 빨리 가서 쇼크웨이브 같은 거 생기고 그럴 때나 비압축성이라고 보지. 예를 들면 물, 기름, 폴리머, 뭐 심지어 메탈 뭐 다 비압축성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비압축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압축성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기 썼다가 지울게요. 압축성 물질의 그 질량 보존식은요. 왜냐면 이게 제일 복잡한 거니까.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전혀 몰라도 됩니다. 파샬로 파샬 t에다가 어 로유 이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요항이 있고 로가 상수면 요게 샥샥 없어지면서 요 위의식으로 같아지는 거 보이죠? 아유 어차피 써놓은 거 그냥 놔둡시다.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까지 쓸 건 없다마는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CF로 그냥 드러나 봤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전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압축성 이거 이라는 게 가스예요. 가스 대부분 가스입니다. 가스가 아닌 것들은 그냥 우리가 유체 중에서 가스가 아닌 것들은 다 그냥 비압축성이라고 보면 돼요. 의 질량 보존식. 그러니까 질량 보존 이거예요. 너 끝났잖아. 운동량 보존. F는 MA. F는 MA인데 아주 단순하게 쓰진 않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지만 물질 미분을 가지고 나타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변형하는 바디를 다루는 거지. 흐르는 물질을 다루고. 그러니까 물질 미분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연력학 일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연력학 일법칙을 있는 대로 그대로 쓰진 않고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연력학 일법칙은 에너지 사이의 관계인데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이제 에너지의 레이트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일 대신에 파워, 열 대신에 열량 대신에 연료량 이런 양들을 써야지 물리적으로 우리가 써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연력학 일법칙을 여러분들이 연력학 시간에 배운 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상태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뭐 나중에 내가 다 여러분들 3학년 4학년 돼서 대려성형 및 CA나 기초연속 제역학 같은 거 들으면 그때 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 내부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바로 온도의 변화인데 그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물질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학성만 잘하면 역학은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놀랍죠. 하나만 더 씁시다. 시간도 조금 남았고 하나만 더 쓸게요. 우리가 그럼 저게 속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u가 이번에는 이거 내가 어떻게 썼지? u가 이건 이렇게 u가 속도라고 하고 이번에는 u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시다. 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얘는 뭐가 될까? 얘도 이것대로도 인컴프레서블이에요. 대신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솔리드. 자, 앞에는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가 되죠. 여기는 유체.
인컴프레서블 유체라고 하자.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가 되는 거고, 이땐 이거는 인컴프레서블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리드 중에서 인컴프레서블한 것들 뭐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솔리드를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금 뭐 수업 시간 끝났지만 한 1분만 더 설명하면, 이 솔리드는 여러분들이 포화성 레이시오를 배웠잖아요. 포화성 레이시오가 뭐 예를 들면 FCC 구조면 뭐 0.33인가요?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한 0.3보다 조금 더 큰 값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체학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때가 땡기면 당연히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컴프레시블 솔리드 그러면 느낌이 안 와. 왜냐면 포화성 레이시오를 다 배웠으니까. 물론 포화성 레이시오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인컴프레시블 솔리드가 이게 포화성비가 2분의 1이면 우리가 인컴프레시블 솔리드가 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포화성 레이시오가 2분의 1이면 우리가 보통 러버에 해당돼요. 러버 같은 경우 고무예요, 고무. 고무 같은 경우는 포성 레이시오가 2.2분의 1이 돼서 그 부피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척학 시간에 혹은 아마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기초 연속생 시간에 벌크 모듈러스를 배워요. 그러니까 시어 모듈러스, 영수 모듈러스, 벌크 모듈러스, 포화성 레이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벌크 모듈러스를 보면은 포화성 레이시오가 2분의 1이 되면은 벌크 모듈러스가 무한대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부피 변형에 대해서 부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컴프레서 솔리드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고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전부 탄성 영역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변형이 크면 소성 영역 되잖아, 그죠?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모든 고체는 인컴프레서블합니다. 그래서 고체란다, 금속 우리가 보통 다루는 게 다 금속이니까 인컴프레서블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유체나 고체는 사실 구분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소속 영역이 되면.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